자, 이렇게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뭐 삼경은요,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삼경은 고려 초에는 개경, 서경, 동경, 동경이 어디가 경주죠, 경주. 여기를 삼경이라고 했고 되게 중시 여겼는데 동경은 나중에 문종 이후입니다. 문종 이후에 남경으로 승격됩니다. 동경은 이후에 삼경에서 제외가 됩니다. 동경은 이후에 남경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동경은 제외가 되고 이제 남경이 지금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서울. 한양. 이곳이 새로운 풍수지리에 맞게, 풍수지리의 서울에 맞게, 이제 동경은 더 이상 이제, 대화세가 아니니, 이제는 더 이상 명당이 아니니, 새로운 명당으로서 남경을 승격한다 하면서 남경이 이제 하나의 풍수지리설에 입각해갖고 삼경으로 승격됩니다. 이게 문종 때쯤부터인데, 고려 문종 때부터인데, 어쨌든 그냥 이후에 초기 때 삼경은 개경, 서경, 동경, 그 다음에, 문종 이후에, 그냥 어쨌든 중기 이후에 삼경은 개경, 서경, 남경이었다. 남경은 지금의 서울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우리 양계를 한번 볼게요. 양계. 이거 지우고요. 양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양계. 양계는 어떤 지역이냐? 특수행정구역입니다. 특수행정구역이 아니고 군사행정구역입니다. 군사구역. 군사구역으로서 이곳에는 누가 파견된답니까? 병마사가 파견된다고 했죠. 병마사. 이곳에는 병마사. 자, 병마사는 이곳을 상설적으로 지배합니다. 상설적으로 이곳을 통솔하고 있고요. 자, 걔 밑에는 뭐가 있냐? 진이라는 곳이냐? 진. 아까 우리 항복소 같은 여기 진, 뭐 역 같은 여기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이제 우리 노량진 할 때, 나루터 할 때의 진이고요. 이거는 군사진지 할 때 그 진입니다. 알겠죠? 다른 거예요. 동음 이유였죠. 이거는 노량진, 나루터. 이거는 군사진지 할 때 진. 군사지역이니까 진지했죠. 진에는 누가 있다? 진장이라고 있답니다. 그 병마사 밑에는 여러 진장들이 있었던 거죠. 진장들이. 알겠죠? 진장들이 진을 설치하고 진장들이 이곳을 도서했다. 그럼 여기 민들은 뭐 했습니까? 민들은 기본적으로 군사 업무를 맡지만 평시에는 그냥 농사 짓다가 국가에서 준 둔전에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전쟁 시에는 이제 항상 대비하고 있는 상비군들이었던 거죠. 상비군. 이분들은 이제 진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주진군이라 불렸던 상비군들이 여기에 배치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주진군. 여기 진에 있으니까 주진군이에요. 나중에 여기 현 같은 경우는 주현군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따가 우리 군사제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지방행정구역 요거 비교하시고 요 특수행정구역 좀 보시고 양계는 이런 식으로 병마사 그 다음 밑에 있는 진장 그 다음에 양계, 북계, 동계, 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부 팔목 있죠? 우리 교재 보면 사도부 팔목인데 그건 뭐냐면요. 사도부 팔목은 5도 양계라고 하는 기본 시스템이고 그 밑에 삼경두고 사도부 팔목은 12목이 여전히 존재했거든요. 여기 5도 양계 안에 12목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이 12목 중에 이제 4개 같은 경우는 뭐 한 거야? 중요지역으로 이거를 이제 승격시켜 준 거예요. 12개 중에 4개는 도부, 뭐 안변도부, 안북도부, 안서도부 이런 식으로 중요한 지역은 도부로 승격. 그러니까 12개 중에서 4개가 승격됐으니까 여전히 8개가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팔목 이렇게 하는 거야. 요거는 이 큰 테두리 안에 그냥 작은 이런 식으로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리고 경기라고 하는 거 착각하지 마. 경기는 뭐냐? 서울 경자의 근기기자. 항상 서울 근기지방을 경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개경 주변이 경기겠죠. 조선시대는 어디가 경기일까요? 한양 주변이 경기겠죠. 왜? 서울 근기지방이니까. 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5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경기라고 했죠. 경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게 목이 12목이 있는 거예요. 12목. 그 중간중간에 12목이 있는 거고 12목 중에서 보시면 안북도부, 안변도부, 안서도부, 안남도부 해갖고 12목 중에 12목 중에서 4개의 목은 뭘로? 도읍으로 승격되었다. 그래서 나머지 8개가 있다. 그래서 사도 8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개경과 그 다음에 서경과 동경이 초기 때 삼경이었는데 나중에 동경을 대신에 남경을 승격시켰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게 삼경이 됐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군사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제도. 자, 한번 볼게요. 자, 직업군이 뭐 나왔고 한데 중앙군은 2군 6입니다. 자, 일단 중앙군은 뭐라고요? 2군 6이 직업군인입니다. 이들은 국가의 군인전이라고 하는 이런 녹을 먹고 살아요. 일단 국가에서 세금을 준다는 거. 직역을 세습하십니다. 그리고 직역 세습하는 중류층이었습니다. 중류층. 자, 그다음 2군과 6위는 각각의 기능이 있습니다. 2군은 말 그대로 응양군, 용호군, 그쵸? 응양군이고, 그 다음에 용호군, 이래갖고, 용호군, 응양군, 용호군, 왕친위 부대입니다. 2군이죠.
그 다음에 육위라고 하는 거는 수도 및 국경 방어인데, 뭐, 금문위, 감호위, 뭐 등등등등의 6개 위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수도 및 국경 방어를 위한 부대, 둘 다 중앙군입니다. 2군과 6위. 친위부대, 수도방어, 이렇게. 그들은 직업군인으로서 뭐 한다고? 땅을 받는다고.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세금, 군인전에 가서, 군인전으로 제정했다면 거기에서 세금을 받아먹는 거야. 알겠죠? 세금을 받아먹는다. 자, 그리고 지방군은요, 자, 16세에서 60세 장정들로 구성됐는데, 장정이 하면 남자겠죠? 그쵸? 일반 군현 5도, 일반 군현 5도에 파견된, 5도에서 임무를 맡는 군인들을 주연군. 아까 양계에서 훈련받는, 양계에서 임무를 맡은 군들을 주진군이라고 한다. 주연군, 주진군, 알겠죠? 5도 같은 일반 행정구역에, 그 다음에 양계 같은 군사행정구역의 주진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전방부대하고 후방부대, 그쵸? 다르죠. 우리가 이제, 특히 주현군 같은 경우는 5도 쪽이니까 주로 이제, 군사 경계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군이에요. 일반군들은 뭐 한다? 주로 치안과 노역입니다. 치안과 노역이 그들의 주요 임무예요. 한마디로 군사훈련보다는 뭐가? 대민 지원. 그런 거죠. 대민 지원. 민들을 지원하고 치안 업무를 맡고 하는 게 그들의 주요 임무였다라고 보죠. 그분들을 뭐라 부른다? 뭐 보승군, 일품군이라고 부르는 치안과 노역을 담당하는 게 주현군의 주요 임무였다. 자, 이거 비교를 하시면서 딱 봤을 때, 주현군 하면, 얘네들은 후방부대니까 주로 이제 군사적인 어떤, 역할보다는 주로 치안과 노역이구나. 보승군, 일품군. 이렇게 그냥 보고 알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들은, 항상 군사 지역이니까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겠죠. 평시 때는 물론 농사 짓고 있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를 이어가지만 항상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비군이라고 하죠. 이들은 어떤 식으로 뭐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됐다. 좌군, 우군, 초군.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항상 상비군의 역할을 하면서 이들에게 이제 군사 위험 지역이잖아요. 위험 지역이니까 항상 위험 수당으로 줬던 게 땅이에요. 그래서 평시에 땅 농사 지어라, 농사 지어라.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땅을 준 이유가 국가에서 땅을 준 이유가 항상 대비해야 되니까. 그렇지? 너희들은 저기 있는 국경에 있는 외적들을 대비해야 되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대비하고 있어라.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해서 대비해라. 이런 거죠. 상비군이었다. 알겠죠? 비교하셔야 됩니다. 비교. 자, 그리고 정종 때 알겠죠? 광군이라고 했었죠. 거란 침략을 대비한다는 목적으로 광군을 만들었던 게 정종 때. 물론 뭐 정종 금방 죽었죠. 서경촌도 한다니까 호족들이 왜 서경촌도 합니까? 거란 대비해야 된다고요? 알았어요.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광군 만들었다고요. 그 다음에 여진정벌이라는 명분으로 만들었던 게 별무반이라는 게 있죠.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일단은 여진토벌이라는 명분으로 윤관, 누구의 건의로? 윤관의 건의로 만들었던 게 별무반입니다. 별무반. 그래서 여진을 토벌했었죠. 숙종 때 만들었지만 숙종은 이때 여진 토벌을 못하고 다음 왕이었던 예종 때 드디어 여진을 토벌했고 그 다음에 여진 지역에다가 동북 구성을 쌓았죠. 동북 구성을 축조합니다. 자, 동북 구성 축조했는데 그 별무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라고 한다면 자, 이게 사실 숙종이 왕권 강화를 해서 만든 왕의 부대들을 만든 거예요. 자, 말 한 마리라도 말 한 필이라도 갖고 있으면 모여라 이래서 말 타는 애들을 신기군, 신기한 기병들. 그 다음에, 야, 걸어다닐 수 아냐? 창 좀 쓸 줄 아냐? 칼 좀 쓸 줄 아냐? 모여! 이래갖고, 신기한 보병들 해갖고, 신보군. 그 다음에, 승려들 중에 잘 싸우는 분 많아요. 돌을 닦고 하시다 보니까 되게 잘 싸워. 머리게요, 승려들. 그 승병들을 모았죠, 승려들. 마귀를 물리치는, 너희들은 마귀를 물리치는 그런, 군대다. 해갖고, 항마군, 이런 거죠, 항마군. 자,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으로 구성됐던 게 별무반. 자, 결국 이 별무반은 윤관이 결국 여진을 토벌하는데 성공을 거두고 그 지역에다 동북구성 쌓습니다만, 동북구성을 결국 반환해주죠. 왜? 여진이 요청하거든요. 우리 땅에다 쌓았으니 제발 좀 돌려줘. 고려 역시 국경 밖에다 쌓았기 때문에 아마도 관리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진은 이렇게 돌려줬음에도 이후에 자신들이 부족을 통합하더니 갑자기 금이란 나라를 만들고 조선을 향해서 고려를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려에게 뭐 한다? 사대 관계, 즉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이자겸이라는 당시의 문벌귀족이 이걸 수용하게 됩니다. 이건 바로 뒤에서 우리 문벌귀족 사회할 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요거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진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요 체크. 어쨌든 간에 별무반은 그런 식으로 구성되었다. 삼별초는요.
야별초 해갖고 원래 이 최후 정권이 누구냐면 선생님 최후가 누구예요라고 한다면 이거 무신 정권 때 최후 정권이라고 했어요. 무신 정권기 때 최충원의 아들도 최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 최후가 치안 업무, 그렇죠? 치안 업무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 지금 처음 보는 건데요라고 하지만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지 하면서 괜히 갸우뚱하지 마시고요. 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할 거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때 내용이구나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원래는 야별초였고 원래는 최후가 자신의 사병기구로 만들었어요. 사병기구로. 무신정권 때 자신을 지키는 사병기구로 밤에 지킨다. 밤에 지키는 별초부대다에서 야별초라고 만들었습니다. 치안과 도둑방비, 뭐 전투 임무 이런 것들을 만든 사병기구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더 지키려고 더 많은 군사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야별초가 뭐 커져갖고 좌우별초로 나눕니다. 좌별초, 우별초. 그 다음에 이때 몽골 때, 그러니까 이때 최후 때가 몽골이 침입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몽골에 끌려갔다가 포로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어. 컴백하신 분들. 이분들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군대구나 해서 신의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좌별초, 우별초에다가 신의군 합쳐갖고 이게 뭐가 된 거야? 삼별초가 된 거야. 그 삼별초는 처음부터 삼별초가 아니라 야별초 시작했다가 좌우별초, 여기다가 몽고포로 잡혀갔던 이 군대까지 합쳐갖고 세 개가 된 거니까 삼별초 부대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이건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부대입니다. 알겠죠?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삼별초가 어떻게 나중에 몽골에서 항쟁을 하게 되는지는 이따 우리가 무신정권하고 대외관계할 때 자세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제도까지 봤고요.